선생님, 살고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40년간 어르신들을 돌봐온 노인의학 박사 이도현입니다. 요즘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는 자꾸 졸리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 기분도 우울하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지고, 혈압은 오르고, 심지어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치매까지 많은 병들이 잠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 하나만 제대로 자도 우리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뇌 기능이 좋아지고, 감정이 안정되고, 식욕도 조절되고, 건강한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수면은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잠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잠이 여러분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것을 그냥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푹 잘 수 있어요. 다만 젊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이죠. 이 영상 하나면 왜 여러분의 불안과 피로가 줄지 않는지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들은 10살이나 젊어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10살이나 더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저속 노화와 고속 노화의 차이입니다. 천천히 늙는 사람과 빨리 늙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 3가지예요. 바로 수면, 머리 비우기, 그리고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인슐린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인데, 이게 망가지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지방이 뱃살에 더 쌓이게 돼요. 또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몸 전체에 염증이 생겨요. 마치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어요. 잠에는 2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이라고 불러요. 서파 수면은 깊은 잠인데, 이때 우리 몸이 회복되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특히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주죠. 반면 렘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로, 이때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합니다. 렘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2가지 수면 모두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자꾸 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수면 중에 우리 뇌는 아주 중요한 청소 작업을 해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동해서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치매의 주범이에요. 잠을 잘 자면 이 물질이 제거되지만, 잠을 못 자면 계속 쌓여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수면은 우리 기억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운 후에 잘 자면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8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새벽 4시면 일어나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그 습관을 유지하셨죠. 하지만 밤에는 7시면 피곤해서 주무셨답니다. 문제는 새벽 1시쯤 되면 깨서 더 이상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였어요. 결국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셈이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자꾸 넘어지시고 혈압도 오르고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초기 치매 증상도 보이셨죠. 저는 이분에게 수면 습관을 바꾸시라고 권했어요. 점차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9시로 미루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6시로 조정했죠. 결과적으로 수면 시간이 7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이분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넘어지는 일도 줄었으며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물론 이게 모두 수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충분한 수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과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잠을 충분히 그리고 깊게 자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베개만 베면 잠들었는데 요즘은 왜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오고 자도 자주 깨고 아침에는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55세가 넘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자야 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약해져요. 그래서 잠들기가 어렵고 자도 중간에 자주 깨는 거예요. 둘째,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몸의 변화로 인해 수면이 분절됩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할 때가 많아지죠.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가, 여성분들은 방광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 다리가 붓거나 관절이 아파서 자세를 자주 바꾸게 되고 이로 인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셋째, 우리 뇌의 시상하부와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약해집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관리하고 전두엽은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해요. 이 두 부분이 약해지면 자율신경이 이완되지 않아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밤잠이 줄어들면 낮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분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많아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이런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듭니다. 잠을 못 자서 우울해지면 우울해서 또 잠을 못 자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 걱정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구조도 변합니다. 깊은 잠인 소파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쉽게 깨고 아침에는 개운함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한번 깨면 2~3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겨우 다시 잠이 드는데 그러면 또 얼마 안 가 깨시는 거예요. 결국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주무셨죠.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심지어 수면제도 써보셨지만 효과가 없었답니다. 제가 이분을 자세히 진찰해 보니 실은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으셨어요. 밤에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병이죠.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수면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드렸더니 몇 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셨어요. 이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수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질환에 주의하셔야 해요. 이것은 자는 동안 숨이 여러 번 멈추는 병이에요. 콧거리가 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거나 입이 마르고 낮에 심하게 졸리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인정하고 우리의 수면 습관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에요. 다음 장에서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푹 잘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쉽게 깨고 아침에는 개운함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푹 잘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수면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매일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7시간 반 정도 자는 거죠.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78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칩니다. 술은 가끔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마시지 않으려고 해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나중에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 허리 부분을 풀어주면 몸의 긴장이 풀려 잠이 잘 와요. 요가 매트 위에서 5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아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습니다. 침실은 항상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합니다. 온도는 1820도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침대에서는 오직 두 가지만 합니다. 잠자기와 부부관계. 다른 활동, 특히 일이나 걱정은 침대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수면 개선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마이너스 기상 시간을 지키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비록 잠을 충분히 못 잤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시계가 안정되어 결국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둘째, 낮에 2030분 정도의 낮잠은 괜찮지만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지 마세요. 너무 늦게 낮잠을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으니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셋째, 오후에 햇빛을 쐬면서 가볍게 운동하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하고 적당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저녁 9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운동 후에는 체온이 올라가는데 잠을 자기 위해서는 체온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넷째, 카페인은 오전에만 드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잠들기 8시간 전부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이 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다섯째,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멜라토닌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의사와 상담 후에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0.53mg 정도가 적당해요. 멜라토닌은 수면제가 아니라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복용 후 30분 1시간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침대에 누웠는데 2030분 동안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다른 방에 가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대를 잠을 못 자는 곳이 아니라 잠을 자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일곱째,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발을 씻으세요. 체온이 약간 올랐다가 떨어지면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주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걱정이 많으시다면 걱정 노트를 활용하세요. 잠들기 전에 걱정되는 일들을 노트에 적어두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머릿속 컴퓨터의 임시 저장과 같아서 내일 다시 생각하면 된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아홉째, 이완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4-7-8 호흡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 호흡법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도와줍니다. 열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 귀마개 또는 백색 소음 기계를 사용해 보세요. 또한 매트리스와 베개가 편안한지 확인하고 너무 오래되었다면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수면 문제가 계속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콧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중 숨이 멈추는 경우 또는 다리가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밤에 잠을 못 자고 걱정하다가 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수면은 약이나 영양제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내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수면 루틴을 새롭게 설계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푹 잘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잠을 줄여가며 성취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4시간만 자도 된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이 유행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올빼미형이라고 하거나 숏슬리퍼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수면 패턴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타고난 수면 체질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질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수면 루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편해요. 하지만 제 아내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밤에 더 활기차게 활동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수면 패턴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리듬에 맞게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은 대부분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약을 많이 먹거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한 90세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밤 9시면 잠자리에 드셨어요. 60년 넘게 이 습관을 지키셨대요. 그 결과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뇌도 맑고 몸도 건강하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약은 가끔 잊어버려도 되지만 잠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은 버티는 힘이 아닌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잠을 줄이면 잠깐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한 조언이 있습니다. 공부든 일이든 진짜 실력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푹 자세요.
이 말은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잠은 여러분 삶의 기본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면에 대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총 수면 필요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한 번에 깊게 자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자주 깨더라도 총 수면 시간은 78시간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은 인생을 바꾸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그 마법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더 중요하게는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